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대통령실 뭐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거 이런 거는 논쟁이 아니라 그냥 논란이에요. 그냥 논란만 벌어졌던 건데 논쟁으로 가야지. 포캅과 파이팅입니다. 그 옛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이슈들 발굴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오늘 또 나온 게 있죠? 네, 오늘 리얼미터하고 KSY 등이 발표했는데요. 리얼미터 기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은 33.3%, 8주째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그 낙폭이 이제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멈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부정평가가 63.4%로 긍정평가보다 한 2배가량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 국민을 위해서 반등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치연금술사 윤태곤 실장이 제안하는 첫 번째 비책을 알려주십시오. 실점을 막아야죠. 실점을 막아라. 어떤 의미입니까? 실점을 하려고 하고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점을 막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략 지지율이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30% 초반 정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거 일주일 만에 무슨 60%이 말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죠. 뭐 한 달, 2달 8월 17일 이때가 이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니까 한 30% 후반대까지 끌어보자, 올려보자. 이건 가능하겠죠. 조금씩. 가능하려면은 병살타를 안 쳐야 되고요. 에러를 안 해야 되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폭투를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홈런 노리다가 이제 병살타 치고 헛스윙하고 그런 걸 안 하고 따박따박 수비를 하고 실점을 안 하다 보면은 또 기회는 오겠죠. 오는 거죠. 정보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구할 데 없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보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현 정부에선 제일 스타고 또 아마도 믿을 만한 한동훈이 나가면은 점수를 잃진 않는다. 한동훈 장관의 장점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지라도 따박따박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이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 때문에 갑자기 지지율 어떻게 10% 뛰고 20% 뛰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많은 문제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수적인 정책을 써서 혹은 진보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보수층이 여기에 배신감을 느껴서가 아니에요. 뭐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일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옳다 그르다 떠나가지고 손발이 맞는 거야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안 준다는 거죠. 내가 한동훈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은 현안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확실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좀 느낌이 똑똑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보다는 또 태도 부분을 중도층이라든지 정치 저관여층을 보게 되는데 훨씬 안정감 있게 좀 그 세련되게 이제 했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출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한 두 번째 비책은 무엇입니까? 논란 대신 논쟁을 해야 돼요. 논란 대신 논쟁.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문제, 대통령실 뭐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거 이건 사실 저는 좀 과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뭐 9급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7급 시켜주라고 했는데 9급이 됐다, 뭐 민간인 데리고 갔다, 이런 거는 논쟁이 아니라 그냥 논란이에요. 그냥 보수 진영이 봐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잘못. 그냥 잘못한 거죠. 근데 뭐 이제
자, 대우조선해양 뭐 파업이 이제 타결된 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한쪽에서는 좀 발언이 세고 또 한쪽에서는 노동부에서는 뭔가 이제 협상적으로 뒤로 하고 그런 강원 양면 전략 뭐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라든지 원희룡 장관이 이제 택시 대란 해결했다라고 나서면은 네. 이것도 분명히 반발은 또 있을 거예요. 뭐 이거 택시를 강제로 한다는 말이냐 한데 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찰국 문제도 약간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경찰국 문제도 논란보다는 논쟁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논쟁을 하면은 찬반도 있고 거기서부터 지지층도 생기고 반대도 생기고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어떤 이 경제 이 방향이 옳냐 저 방향이 옳냐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냥 논란만 벌어졌던 건데 논쟁으로 가야지 지지율이 오를 수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 이것도 어떤 정책 부분이니까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집토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찬반 여론이 대략 5대 3이라든지 6대 4 정도 좀 우세한 여론이 확실할 때 이슈 메이킹을 하고 국면 전환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좀 팽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의제 설정이나 국면 전환 입장에서 네. 과연 이 이슈가 좀 긍정적일 것이냐. 왜냐하면 경찰과 이제 검찰과 관련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사실 경찰이 검찰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들이 최근 여론사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끌고 나갈 동력이 이슈인지. 있겠느냐. 네. 오버하는 쪽이 계속 힘들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다 했죠. 싶던데 뭐 네. 경찰국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또 뭐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장관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말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이냐 뭐 이렇게 가는 거. 경찰이 이제 우리가 잘 하겠다 해서 벗어나서 경찰 독립 이런 이야기 나오면 경찰이 왜 독립합니까? 경찰 독립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결국 그런 오버하는 쪽이 불리해질 거다. 이택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반등의 비책은 무엇입니까? 어퍼컷과 파이팅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제1의 전성기는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파이팅 넘쳤어요. 대면 캠페인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전국을 누빌 때 사실 어퍼컷으로 많은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했죠. 네. 왜냐하면 회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희망이 보였잖아요. 정권을 이제 탈환하는 네.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진보 진영 모두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 국민한테 파이팅을 불어주는 어퍼컷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대통령 선거는 원래 이제 전망적 투표라고 하죠.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좀 던져줘야 되는데 네. 자꾸 옛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좀 전망적인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